여러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마치 커튼이 드리운 것처럼 시야가 가려진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그냥 넘기실 건가요?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눈과 시력 건강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다른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유독 눈에 이상이 생기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은 우리 오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눈은 과연 안전하신가요? 저는 10년 경력의 신경과 전문의 이수정입니다. 지난 6년 넘게 안과와 긴밀하게 협진하며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순간은 환자분들이 눈의 초기 경고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다가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눈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눈의 위험 신호 4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증상들은 단순히 눈이 피곤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제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안질환의 위험 신호들이죠. 부디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위험 신호들과 눈 질환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눈이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앞의 모든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눈 뒤쪽에 자리한 망막이라는 아주 중요한 조직 덕분입니다. 망막은 마치 카메라의 필름처럼 빛을 받아들여 시각 정보로 변환하고 이 정보를 시신경이라는 통로를 통해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망막이나 시신경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겠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망막의 중앙에 있는 황반이라는 부위입니다. 황반은 우리가 글자를 읽고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고 아주 세밀한 작업을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중의 핵심 부위입니다. 이처럼 섬세하고 중요한 구조들이 한번 손상되면 안타깝게도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초기 증상을 얼마나 빨리 알아채고 적절히 대응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과 응급 질환의 발생률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그 증가세가 더욱 뚜렷한데 이는 노화로 인해 눈의 여러 구조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은 층이라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20대, 30대 젊은 환자분들 역시 눈 관련 문제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4가지 위험 증상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눈앞에 갑자기 검은 점들이 떠다니거나 마치 눈앞에 검은 커튼이 드리워진 것처럼 시야가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이는 바로 망막박리의 전형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을 단순히 눈이 피곤하거나 노화로 인해 생기는 비문증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겨버리곤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비문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 갑자기 검은 점의 개수가 눈에 띄게 급격히 늘어나거나 시야의 한쪽 부분이 마치 시꺼먼 커튼이 스르륵 내려오는 것처럼 가려진다면 이는 단순한 비문증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증상이야말로 바로 망막박리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망막박리란 눈 뒤쪽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할 망막이 제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는 질환을 말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벽에 예쁘게 붙어있던 벽지가 와르르 떨어져 내리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망막이 떨어져 나가면 그 부분의 시세포들은 더 이상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은 부위가 손상되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망막박리가 이토록 무서운 이유는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망막박리 증상이 시작된 후 빠르면 24시간,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응급수술을 받아야만 소중한 시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며칠이라도 지체하게 되면 한번 손상된 망막 부위는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시력의 핵심 부위인 황반까지 박리가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을 받더라도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망막박리는 고도 근시가 있는 분들, 과거에 눈에 외상을 입은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당뇨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에게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다고 해도 사실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 속에 있는 유리체라는 젤 같은 물질이 서서히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이 유리체가 망막을 잡아당기면서 망막에 구멍이 생기거나 찢어지면서 박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갑자기 눈앞에 검은 점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지거나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번쩍이는 빛이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가 갑자기 가려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절대로 내일 아침에 가야지 또는 안과 문 열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망막박리는 단 몇 시간의 차이로도 시력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대부분 수술로 이루어집니다. 손상된 망막을 레이저로 다시 붙이거나 눈 속에 특수한 가스나 실리콘 오일을 주입하여 망막을 제자리로 밀착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수술 후에는 머리를 특정 자세로 유지해야 하는 등 회복 과정이 다소 힘들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손상된 시력을 상당 부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망막박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고도 근시가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 망막의 상태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망막에 얇아진 부분이 있거나 작은 구멍이 발견된다면 예방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통해 박리가 진행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격렬한 운동이나 머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할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권투나 격투기 같은 직접적인 접촉 스포츠, 번지점프나 롤러코스터처럼 몸이 급격하게 흔들리거나 가속되는 활동은 망막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은 망막의 혈관을 손상시켜 당뇨망막병증을 일으키는데 이 병증이 진행되면 망막박리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 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눈에 외상을 입었거나 과거에 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평소보다 더욱 주의 깊게 자신의 눈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사물이 휘어져 보이거나 똑바른 직선이 마치 물결처럼 굽어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는 황반 변성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집 창문의 고든 프레임이 갑자기 구불구불하게 보인다거나 바둑판 모양의 타일이 일그러져 보인다면 절대 단순한 착시 현상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바로 황반 변성의 가장 특징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황반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망막의 중심에 위치하며 우리가 사물의 세밀한 부분을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눈의 핵심 부위입니다. 황반 변성이 발생하면 이 핵심 부위가 손상되어 중심 시야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초기에는 사물이 약간 휘어져 보이는 정도로 시작되지만 병이 진행될수록 중심 부분이 아예 검게 보이거나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황반 변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성 황반 변성은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는 반면 습성 황반 변성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특히 습성 황반 변성의 경우 황반 아래의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새로 자라나면서 출혈과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혈관에서 새어나온 액체가 황반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만약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2년 이내에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황반 변성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다름 아닌 이 나이입니다. 50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황반 변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흡연,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비만, 그리고 가족력 또한 황반 변성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제가 대전에 사시는 65세 김모 환자분을 만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신문을 읽다가 글자가 자꾸 휘어져 보여 불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며 무려 2개월 정도를 그냥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중심 시야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어 부랴부랴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습성 황반 변성이 너무나도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곧바로 치료를 시작하여 시력이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이미 손상된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초기에 작은 증상들을 무시하고 방치했던 것을 너무나도 크게 후회하셨습니다. 황반 변성의 치료는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습성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눈 속에 직접 약물을 주사하는 항체 주사 치료가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주사 치료는 황반 아래에서 자라나는 비정상적인 혈관의 성장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부종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에 발견하여 꾸준히 치료받으면 시력을 상당 부분 보존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이미 손상된 시력은 안타깝게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황반 변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시거나 가족 중에 황반 변성 환자가 있다면 매년 빠짐없이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집에서 여러분 스스로 간단하게 황반 변성을 자가 검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암슬러 격자라고 불리는 바둑판 모양의 표를 한쪽 눈씩 번갈아 가며 보면서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생활 습관 역시 황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은 반드시 금하셔야 하고 녹황색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황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외출 시에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예방 방법입니다. 이와 더불어 황반 변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 눈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특히 황반의 해로운 청색광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청색광은 에너지가 높아 망막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필요하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화면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 또한 황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포화 지방이 많고 기름에 튀긴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전반적인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이는 곧 황반 변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황반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당근, 고구마, 시금치, 케일 같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견과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 또한 눈 건강에 매우 유익한 영양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눈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가볍게 걷거나 조깅하는 습관은 눈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격렬한 운동이나 머리를 오랫동안 숙이는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은 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색깔이 전반적으로 흐릿하게 보이거나 특정 색상이 유독 옅어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는 시신경염의 중요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빨간색이나 파란색처럼 선명해야 할 원색이 마치 회색처럼 탁하게 보이거나 전체적으로 색감이 확연히 떨어진다고 느껴진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눈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시신경에 염증이 생긴, 즉 시신경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신경은 마치 눈에서 뇌로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시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다양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색감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밝은 빛을 볼 때 눈에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신경염의 초기 증상을 놓치기 쉬운 이유는 때로는 증상이 아주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살짝 시력이 떨어지거나 색감이 약간 변한 정도로 시작되어 그냥 눈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결국에는 한쪽 눈의 시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시야의 중심 부분이 흐려지거나 어두워지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신경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오작동하여 자신의 신경 조직을 공격하는 질환인데 이때 시신경 또한 그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후에 발생하거나 특정 약물이나 독소에 노출되어 시신경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환자분들에게서는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신경염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심각한 뇌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신경은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뇌의 면역계에 이상이 생기면 시신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신경염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 중 상당수에서 시간이 지난 뒤 다발성 경화증이 진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신경염은 바이러스 감염 후에 발생하기도 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자가면역 질환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은 한쪽 눈에서 시작되며 몇 시간에서 며칠에 걸쳐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는 눈을 움직일 때 느껴지는 통증인데 이는 염증이 생긴 시신경이 눈의 움직임에 따라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신경염의 치료에 있어서도 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시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일에서 5일간 정맥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후 경구약물로 전환하여 치료를 이어갑니다. 조기에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시력이 상당 부분 회복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영구적인 시력 손상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는 염증 반응을 빠르게 가라앉혀 시신경에 더 이상의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시력이 점차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환자분들에게서는 재발하기도 합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신경염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신경염 환자의 약 절반가량은 나중에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뇌 자기공명 영상, MRI,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거나 시신경염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시신경염 진단을 받았다면 정기적으로 신경과 검진을 받아 혹시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시신경염이 의심된다면 안과 검사와 더불어 뇌 자기공명 영상, MRI,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시신경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다른 심각한 질환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다발성 경화증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신경과 전문의와 긴밀히 협진하여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위험 신호는 갑자기 극심한 눈 통증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고 심한 두통과 구토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급성 녹내장 발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녹내장은 눈 속의 압력, 즉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게 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일반적인 녹내장은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환자 스스로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급성 녹내장 발작은 이름 그대로 안압이 갑자기 그리고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매우 심각한 증상들을 유발합니다. 급성 녹내장 발작은 눈의 앞부분에 있는 홍채와 수정체 사이의 공간이 갑자기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눈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방수라는 액체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눈 안에 고이면서 안압이 순식간에 치솟게 됩니다. 정상적인 안압이 10에서 20수은주 밀리미터 정도인데 급성 녹내장 발작 시에는 무려 40에서 80수은주 밀리미터까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치솟은 높은 안압은 시신경을 강하게 압박하고 혈액 공급을 차단하여 소중한 시신경 세포들을 돌이킬 수 없게 손상시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진행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이내에 돌이킬 수 없는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과 응급 질환 중에서도 가장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성 녹내장 발작의 증상은 매우 특징적입니다. 우선 극심한 눈 통증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 이 통증은 참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시야가 급격히 흐려지고 불빛 주변에 마치 무지개 같은 동그란 후광이 보이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또한 심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전신 증상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급성 녹내장 발작을 단순한 편두통이나 소화기 질환으로 오인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급성 녹내장은 특히 던시가 있는 분들, 즉 가까운 것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원시가 있으면 눈의 앞쪽 공간인 전방각이 상대적으로 좁아져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목이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것도 위험을 증가시키고 가족력 또한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58세 박모 환자분의 이야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녁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시다가 갑자기 눈이 너무 아프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누워 계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심지어 토하기까지 해서 결국 새벽에 응급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녹내장 발작으로 진단되었고 다행히 즉시 응급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 덕분에 시력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더 늦게 오셨다면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급성 녹내장의 치료는 그야말로 초응급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약물을 사용하여 치솟은 안압을 최대한 빠르게 낮추는 치료를 시작합니다. 안압을 낮추는 안약을 점안하고 필요에 따라 경구 약물이나 정맥 주사로 안압 강화제를 투여합니다. 안압이 어느 정도 조절되면 레이저를 이용하여 홍채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 방수가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급성 녹내장 발작은 일단 발생하면 매우 위험하지만 다행히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한쪽 눈에 급성 녹내장 발작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대쪽 눈에도 같은 발작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한쪽 눈의 치료가 끝난 후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반대쪽 눈에도 미리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미리 홍채에 구멍을 뚫어두면 급성 녹내장 발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홍채 절개술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 속합니다. 외래에서 국소 마취만으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으며 시술 시간도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릿해질 수 있지만 대부분 곧 회복됩니다. 이 시술을 통해 방수가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므로 급성 녹내장 발작을 매우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급성 녹내장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원시가 있거나 가족 중에 녹내장 환자가 있는 분들은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어두운 환경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거나 동공을 확대시키는 특정 약물을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의사의 처방 없이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 등을 함부로 복용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4가지 위험한 눈 증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갑자기 검은 점들이 늘어나거나 시야가 커튼처럼 가려진다면 망막박리를, 사물이 휘어져 보이거나 직선이 구불거린다면 황반 변성을, 색감이 떨어지고 눈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면 시신경염을, 그리고 극심한 눈 통증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고 두통과 구토가 동반된다면 급성 녹내장을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4가지 위험 신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두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하면 소중한 시력을 보존할 수 있지만 단 몇 시간 혹은 며칠만 늦어져도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절대로 단 1초도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픈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시력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자, 그렇다면 건강한 눈을 오래오래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8가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40세 이상이시거나 고도 근시, 당뇨병,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매년 빠짐없이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과 검진에서는 단순히 시력 검사뿐만 아니라 안압 측정, 안저 촬영 등을 통해 눈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저 촬영은 망막과 시신경의 상태를 의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므로 조기에 이상을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안과 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심각한 눈 질환들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아주 미미하여 환자 스스로는 이상을 알아채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녹내장의 경우 시신경 손상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이야말로 이러한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결국에는 소중한 시력을 실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녹내장이나 황반 변성 환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더욱 자주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안과 검진은 단순히 시력만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극 등 현미경으로 눈의 앞부분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안압을 측정하며 동공을 확대하여 망막과 시신경의 상태를 꼼꼼히 검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야 검사, 망막 단층 촬영, 도CT 등 더욱 정밀한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눈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야 비로소 눈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눈을 비비는 습관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눈이 피곤하거나 가려울 때 무심코 눈을 세게 비비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여러분의 눈 건강에 매우 해로운 습관입니다. 눈을 세게 비비는 행위는 망막에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을 주어 망막 손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각막에 미세한 상처를 입히거나 세균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눈이 가렵거나 불편하다면 눈을 비비는 대신 인공 눈물을 사용하거나 깨끗한 찬물로 눈 주변을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시간을 현명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디지털 기기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장시간 화면을 응시하면 눈이 건조해지고 극심한 피로가 쌓이며 이는 결국 다양한 눈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0분마다 20초 동안 약 6m, 20피트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20대 20-20 규칙을 의식적으로 실천하시면 눈의 피로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는 올바른 자세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은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고 화면과의 거리는 최소 50cm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눈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화면의 밝기는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조절하고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조명 또한 적절히 밝게 유지하여 화면과의 밝기 대비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눈 건강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동공이 크게 확장된 상태로 강한 빛에 노출되어 눈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청색광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강한 자외선은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낮에 햇볕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 착용을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선글라스를 고를 때는 자외선 차단율이 99%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눈에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망막 건강을 지키고 안구 건조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 C, 이 또한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들입니다. 비타민 A는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시각 색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밤에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이 생기고 심하면 각막이 건조해져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당근, 고구마, 호박 같은 주황색 채소와 간, 우유, 달걀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백내장과 황반 변성 예방에 도움을 주며 감귤류, 딸기, 브로콜리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 역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눈의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 씨앗류, 식물성 기름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비타민 A가 망막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고 시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굴, 쇠고기, 닭고기, 콩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또한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눈물 생성이 줄어들어 안구 건조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는 것이 눈 건강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눈은 낮 동안의 피로를 풀고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눈이 쉽게 충혈되고 건조해지며 장기적으로는 눈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흡연은 황반 변성, 백내장, 시신경 손상 등 거의 모든 눈 질환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범입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수많은 유해 물질들이 눈의 미세 혈관을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금연을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눈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덟째, 기저질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여러분의 눈 건강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당뇨병은 당뇨망막병증을 유발하여 실명의 주요 원인이 되고 고혈압은 망막의 미세 혈관들을 손상시킵니다. 이러한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혈당과 혈압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더욱 자주 받아 눈 건강을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위험 신호 외에도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 지속되는 눈의 불편함, 또는 평소와 다른 어떤 이상 증상이라도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려운, 그래서 더욱 소중히 다뤄야 할 기관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바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예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눈 건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만약의 경우 조기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난 1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충분히 시력을 지킬 수 있었을 분들이 너무 늦게 찾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건강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눈은 세상을 아름답게 담아내는 창문이자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너무나 소중한 기관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4가지 위험 신호를 꼭 기억하시고 만약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로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에도 꾸준히 눈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실 눈 건강 관리 방법을 한 줄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약속을 함께 지켜나갑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증상과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오래오래 즐겁게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